네,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까지 김용민 이사장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량동 일대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 더 확대되고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법원발 기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사건별로 1시간 간격을 두고 연이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통보를 한 가운데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잠깐 출렁였다가 다시 코스피 5,000선을 넘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악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염려되는 와중에 오늘 기아가 지난해 4분기 경영 실적을 내놓습니다. 오늘 아침 단독 기사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원 배분을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운다면서 이를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굳은 의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원칙도 유지하겠다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김용민 이사장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운영해온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로 오가는 통근버스는 이전의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3개월 안에 수도권 노선버스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직원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현장에선 교육, 의료, 인프라 부족 속에 출퇴근 수단만 없애는 탁상 행정이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진행 상황을 직접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민감하게 보고 대응해 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배경에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쿠팡 관련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의했고 우리 정부는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시키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차명 정치 후원 의혹이 불법 후원금 수사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김경시 의원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보좌관이 계좌를 전달했고 면담도 있었지만 차명 후원은 몰랐고 출마를 만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녹취와 송금 내역을 확보했고 강선우 의원 사건 까지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CES 2026에서 공개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계기로 노동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AI의 도입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배제가 아닌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안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타협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 이제 임박한 것 같죠. 노동계의 위기가 결코 엄살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상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4년 1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행사.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알린다는 행사에 청년 8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행사 직전 5선 출마를 선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청년들 대부분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KBS가 확보한 신천지 내부 메시지. 책임자들은 신도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대면으로만 안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사에 참석해야 의원을 우리 행사에 부를 수 있다며 참석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서울 경기 지파에 있는 모든 청년들 1만 2천 명 규모로 보내야 된다라고, 또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을 한다. 이들도 우리에게 참석을 해줄 것이다.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라는 게 백악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 인상 이유를 묻는 KBS 이메일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인하의 대가로 해야 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법안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한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종가는 5,084.85,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수 4천을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이고 장중 5천을 찍은 지 3거래일 만입니다. 트럼프의 기습 발언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며 한때 4,900이 무너졌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심지어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마저 장 초반 4% 급락을 이겨내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관세 인상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겁주고 빠지는 이른바 타코 발언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상 이제 끝에 가서 발을 뺀다라는 이전에 저희가 좀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당장 25% 관세에 대한 우려 자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고열한 의장대 사이로 환히 웃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영전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관이 운구됩니다.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의장대 연주가 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 등 영접 인사들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합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례. 바로 고인의 시신은 이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는데 빈소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족에 이어 가장 먼저 조문했고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후 상주를 자처하며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 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습니다. 또 유족과 위로의 인사를 나누던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과거 사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사례로 들었습니다.